네, 덥고 습하고 때로는 숨막히게 뜨거운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덥고 습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가 되지만 저에게는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게 때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이상한 경험이 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마음을 참지 않고 함껏 이야기하며 마음이 풍성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두 번째 어비스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다시 돌아온 어비스입니다. 요새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여름이 다가왔다는 신호탄 같아서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더울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 어비스가 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소식들을 잔뜩 들고 올 테니 무더운 여름날에도 저희 어비스와 함께 하자고요. 네, 그럼 기대 잔뜩 안고 본격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러 가볼까요? 첫 번째는 누구인가요?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른 기사는 양유경 기사님의 옥천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입주민 이웃주민 화합의 장 열어라는 기사와 유일아 기자님의 안내 안남 향수 백리길 자전거길 없어 위험 기사, 양수철 기자님의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초유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 무산 박덕흠 의원 포함 신윤 지도부 책임론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베스트 기사로 뽑은 것은 양유경 기자님의 옥천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입주민 이웃주민 화합의 장 열어입니다. 어떤 기사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기사는 옥천 구읍 동안리에 새로 들어선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서 지난 10일 입주민과 이웃주민들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바당이 열렸다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아파트 단지 지상에서 열 계획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부득이하게 지하주차장에서 진행됐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덕분에 더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저녁까지 이어졌고 풍선 아트나 버블쇼,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버스킹 공연, 생맥주 파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었어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내용이라 현장 분위기가 꽤나 활기찼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입주민들끼리도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고 옆 동네 주민들까지 초대되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어떤 학생은 이사 오고 처음으로 이런 행사에 참여해봤는데 재밌었고 앞으로 친구들을 만날 생각이 기대된다고 했고요. 다른 주민은 우리 아파트는 이런 행사가 없었는데 개방된 분위기라 더 좋았다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입주자 예정협의회 회장은 입주가 마무리된 걸 기념해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는 지용제와 연계한 축제나 폴리마켓 같은 것도 열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개하는 김에 다른 두 개 기사도 간단하게 요약해드릴게요. 안내 안남 향수 백리길 자전거길 없어 위험입니다. 지역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향수 백리길에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를 다룬 기사인데요. 지역 이장 협의회와 충북도의 입장이 함께 실리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사,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초유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 무산입니다. 정당 내부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그 여파가 지역 선거운동에까지 이어진 상황을 다룬 기사입니다. 당원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강제로 후보를 바꾸려 했던 시도가 무산되면서 지역 정치인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최종 선택한 기사는 양유경 기자님의 옥천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입주민 이웃주민 화합의 장 열어입니다. 이번에 기사를 선택할 때 옥천과 연관성이 있나 와 매끄러운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였는데요. 우선 이 기사는 무엇보다 옥천 지역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점 그리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장면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더불어 행사에 직접 참여한 주민들의 생생한 인터뷰와 주최 측의 계획까지 담겨 있어서 현장감도 뛰어났고요. 기사의 구조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 행사 소개부터 진행 과정, 인터뷰까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제목이 기사 전체를 잘 요약하면서도 독자의 궁금증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하나의 아파트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서 이웃과 이웃이 연결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역 신문이 전하는 따뜻한 소식이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새삼 느꼈고요. 앞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현장을 담은 기사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이네요.
비 때문에 장소가 지하 주차장으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더 아늑하고 색다른 분위기에서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버블쇼의 페이스 페인팅, 버스킹까지 아이들도 신났을 테고 어른들도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이 보내셨을 듯합니다. 이런 어울림 한마당이 아파트라는 공간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진짜 이웃과 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기사였어요. 어울림 한마당이라니 이름부터 입주민과 이웃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연, 체험, 맥주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화합을 다졌다는 게 행사의 진정한 의미 실현 아닌가 싶어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서 부러워지네요.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물론이고 근처에 사는 이웃들까지 한데 모인 축제라니 정말 보기 좋은데요. 사람 좋아하고 다 친해지고 싶어하는 저로서는 저런 게 너무 좋거든요. 나중에 저도 한번 추진해 봐야겠네요. 입주민들과 함께하는 잔치라 더 따뜻하고 훈훈한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으로는 제가 선정한 기사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기현 기자님의 기술지원과 이상기후 대응할 정보 제공 화활발, 양수철 김현영 기자님의 대선 막 올랐다 유세전 시작, 유일아 기자님의 장애아리 10년 수건 공영주차장 마침내 첫 삽 뜬다입니다. 이 가운데 저는 김기현 기자님의 기술지원과 이상기후 대응할 정보 제공 활발 기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다른 기사에 대해서도 소개드리면요. 먼저 양수철 김현영 기자님의 기사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처음 맞은 옥천 장날인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희망약국 사거리에서 대선 유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위기 극복 능력과 개혁 의지를 강조했으며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정직성과 행정 능력을 내세워 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호소했는데요. 양당 모두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적극적으로 지지해 호소한 점도 눈에 띕니다. 한편 김기현 기자님의 기사에서는 옥천군 장야리 아파트 밀집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장 조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주차장은 이달 말 착공돼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며 총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89면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보행자 안전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희망약국 사거리에서 대선 유세하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 정말 양측 다 팽팽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선거운동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뭔가 끌어오르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수배 씨는 선거운동 하시는 모습 본 적 있나요? 옥천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곳에서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한 대선을 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양쪽 모두 다 열렬한 유세였던 것 같아요. 저는 후문으로 등교해서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정문 쪽에서 엄청 뜨거운 선거운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동우 씨? 수민 씨 말처럼 학교 앞에서 매일 번갈아 가면서 선거운동 하시는 모습을 등굣길마다 봐왔는데요. 정말 뜨거운 여름 아침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 양쪽 모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제가 선정한 기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요새 날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락가락하는 요즘 날씨 정말 예측하기 어렵죠?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농작물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옥천군 기술지원과가 이런 이상기후에 맞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농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과수농가에선 꽃눈 냉해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기술지원과는 이를 감지하고 곧바로 정례와 적화 시기 조정을 안내했습니다. 또 벼 생육 이상에 따라 모내기 일정도 조절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죠. 과수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꽃눈 냉해로 피해를 입었지만 기술지원과에서 시기를 늦추라는 메시지를 받아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고요. 모내기를 마친 또 다른 농민도 올해는 평소보다 늦게 모내기를 했지만 생육 상태에 맞춘 대응이라 안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농업진흥청의 기상 데이터와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과수냉해 예방 기술 지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역 맞춤 품종 육성 등을 주요 사업 방향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자료들은 데이터화에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농업 현황을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물환경팀 박상웅 팀장은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1에서 2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온에 따른 수정 불량과 병해충 발생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정보 제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고요. 소득 장목팀 최우영 팀장 역시 일평균 온도차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 시기별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직접 현장도 찾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업을 생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옥천에서는 정말 희소식 같은데요. 안 그래도 요즘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농작물들 피해가 크다고 전해 듣고는 했는데 이렇게 직접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다니 좀 많이 감동입니다. 이렇게 옥천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주는 멋있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니 정말 든든한데요. 언제 어디서든 해결사처럼 짠하고 나타나 주시니 감사한 마음이 가득 듭니다. 저는 이번에 기사를 읽을 때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해결책까지 알맞게 제시하였는지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는지 이 두 가지를 유심히 보았는데요. 우선 이 기사에서는 지역 농업과 기후 대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옥천 주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기상청 데이터, 기온변화, 생육 상태 같은 과학적 자료들이 다양하게 활용돼 기사 내용이 신뢰도 있게 다가왔습니다. 전문 기관들의 자료들을 첨부하고 출처까지 명확히 제시해주면 독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믿음이 가겠죠? 단순한 이야기보단 근거 있는 정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전체가 농민 인터뷰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쉽게 쓰여져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들어오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기사는 다양한 연령층이 읽기 때문에 전 연령층에게 모두 부담 없이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잘 쓰여진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기술지원과 담당자들의 말과 농민들의 실제 반응이 함께 담겨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와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냉해와 고온 같은 문제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술지원과의 빠른 대응을 통해 해결책까지 제시한 점도 크게 와닿아서 이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요즘처럼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는 시대엔 이상기후도 더 자주 더 극심하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그 영향이 우리 지역 농업에도 직접적으로 닿고 있다는 걸 실감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갑작스러운 냉해나 고온 피해 속에서도 옥천군 기술지원과가 농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과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모두가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천군 기술지원과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한 점이 인상 깊네요. 꽃눈 냉해 발생 시 적절한 시기 조정을 안내하고 벼 생육 이상에 따라 모내기 일정을 조절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또 기상 데이터와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과수냉해 예방,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역 맞춤 품종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지원은 농민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지원이 기대되네요. 우리 군 기술지원과가 정말 일을 잘하는군요. 변한 기후에 맞춰 발빠른 대처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특히 지난 3월에 냉해를 입었었던 한 과수원에서 이번 연도에는 기술지원과에서 시기를 낮추라는 문자를 받아 냉해를 피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기술지원과의 시기 예측이 앞으로도 더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요새 날씨 정말 오락가락하죠. 여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춥고 꽤 최근까지 긴팔 입고 다니고 또 반팔 입게 되더라도 외투를 꼭 챙겨 다녔을 정도였어요. 옥천은 특히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는 게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그래도 기술지원과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찾겠다는 인용 부분에서 농작물 피해 문제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보시게 된 농민분들에게 얼마나 진심이신지가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럼 이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 받아서 가볼까요? 제가 읽은 기사는 대선 막 올랐다, 유세전 시작, 양수철 김연영 기자님, 장야리 10년 수건 공영주차장 마침내 첫삽 든다, 유일아 기자님, 옥천군립박물관 우여곡절 끝에 2027년 개관 목표로 건립 본격화,
유일아 기자님의 기사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장야리 10년수건 공영주차장 마침내 첫삽 든다 유일아 기자님의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양수철 김현영 기자님의 기사는 공직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 맞이한 옥천 장날을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희망약국 사거리에서 각각 선거 유세를 벌였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양당은 각자의 후보를 지지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유일아 기자님의 기사에 따르면 옥천구는 지역의 역사 문화 보존을 위해 총 309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국립박물관을 건립 중이며 박물관은 2027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박물관은 옥천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할 예정으로 현재는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착공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기사는 옥천군 장야리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이달 말 착공돼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장야주공 1, 2단지와 더퍼스트 2안 등 아파트가 밀집한 이 지역은 세대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차난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총 1381세대의 주차 면수는 1110면에 불과해 한 세대당 차량 한 대도 제대로 주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이장협의회, 장야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조규룡 부의장과 황교철 군수도 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옥천구는 총 30억 원의 예상을 들며 3,249제곱미터 부지에 8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중 20억 원은 토지 매입에 사용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보행자 안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장야초등학교 이기분 교장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학생들의 통행이 위험했는데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규룡 부의장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문제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집행부와 의회 모두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공감해 착공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도로 확장과 함께 주차난 해소,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 소방 차량 진입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장야 주민으로서 이 기사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아, 드디어 주차단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고요. 여름날 더위도 날려버릴 만큼 시원해지는 소식이랄까요? 전직 장야 주민이신 동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장야에 살았을 때 늘 같은 생각을 했어요. 주차 자리가 부족해서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단지 한 길가에 차를 주차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로도 좁고 또 인도까지 차가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전직 장야 주민으로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를 읽을 때 저는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얼마나 지역과의 연관성을 띠고 있는지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잘 지적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았는데요. 옥천군 장야리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기사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소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또 기사에서 장야리의 주차난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지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었고요. 아파트 세대수와 주차 면수의 불균형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기사의 신뢰를 높여주었고 이러한 데이터 활용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며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주차난의 원인, 주민들의 요구,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어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에서 주민 대표, 이장, 학교 교장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인터뷰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장야리 주민들이 10년 넘게 겪어온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소식을 듣고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심각했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수건을 해결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장야주공 1단지 주민으로서 이 문제가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주차 전쟁입니다. 자리 싸움 진짜 치열하거든요. 퇴근 시간 되잖아요. 그때부터 눈치 게임 시작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 이안에 사는 친구들도 많고 장야 사는 친구들도 많은데 다들 공감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장야나 이안 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들 뭔지 아시죠? 우리 장야리 주민들은 다 아는, 그래도 이제 드디어 오랜 염원이자 10년 수건인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다들 공영주차장이 얼른 생겨서 주차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보자고요. 저도 장야에 살았을 때 주차할 곳이 없어 한참을 빙빙 돌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공영주차장이 생긴다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해 길가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에도 많은 위협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 건립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장야리 공영주차장 착공 소식. 그동안 쓰들 수는 많고 주차 공간은 부족해 주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조치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보게 되는 기사였어요. 무엇보다 주차 공간 확보가 단순한 편의 문제를 넘어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나 소방차 진입 같은 중요한 부분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이 옥천 지역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 다행이네요. 또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인상 깊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지역 맞춤형 변화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은 소식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1등 기사를 뽀뽀시키는 만큼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럼 이 좋은 기분 그대로 제 차례로 가볼까요? 제가 읽은 기사는 대선 막 올랐다. 유세전 시작. 양수철, 김연원 기자님. 초유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 무산. 박덕흠 의원 포함 친윤 지도부 책임론. 양수철 기자님. 옥천 국립박물관 우여곡절 끝에 2027년 개관 목표로 건립 본격화. 유일하 기자님까지.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양수철 김연원 기자님의 대선 막 올랐다. 유세전 시작. 이 기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나머지 두 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갈게요. 먼저 두 번째 기사인 양수철 기자님의 기사는 한밤중 자당 대선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며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의원과 친윤 지도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행보는 야밤의 정치 쿠데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죠. 세 번째 기사인 유일하 기자님의 기사는 옥천 국립박물관 건립이 본격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17년 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추진위원들은 전시공간 확대와 내실 있는 박물관 조성을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선정한 기사를 자세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최근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있었죠? 바로 대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15일 옥천 장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희망약국 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위기 극복 능력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정 혼란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정직하고 청렴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민주당이 국회에 이어 대통령직까지 장악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세에는 박덕흠 의원, 서승우 위원장, 유재목 박용구 도의원, 조규룡, 박정욱, 김경숙 군의원 등이 참석했고요. 김문수 후보의 행정 능력을 강조하고 이재명 후보의 과거 법안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유세에는 박범계 의원, 이광희 의원, 이재한 위원장 등이 참여해 이재명 후보가 검찰개혁, 민주주의 회복, 농업 문제 해결에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했으며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을 사익추구 집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가장 화제인 주제이니만큼 옥천에서도 아주 뜨거웠죠.
한동안은 어딜 가나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열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무더운 여름날에도 하루 종일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 열기가 저에게까지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길을 걷다가도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보이고 트럭이 지나가면서 노래가 흘러나오잖아요. 여담이지만 노래가 중독성이 강해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같이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선거운동을 보면 볼수록 누가 대통령이 될까 저까지 과몰입하게 됐어요. 누가 되었든 간에 국민을 대표해 우리나라의 얼굴이 되시는 분일 테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저는 이번 기사를 선정하면서 지역성과 현장감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양당의 선거운동 모습을 사진 자료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양측 사진을 모두 제시해 공정성도 갖추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잖아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과의 연관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사 제목 역시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어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자연스럽게 본문까지 읽게 만든 점도 좋았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인용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해 중립성을 유지한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과열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당시 상황 속에서 독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하게 만든 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기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읽을 때 사진을 제시한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은 아무래도 현장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인 자료를 제시해 준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양당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내년이면 투표권이 생기는데요. 저도 얼른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선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했는데요. 막상 투표용지를 받아드니 무게감이 크게 느껴졌어요. 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4년간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내가 선택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도 몇 년이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텐데요.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기사에서 문제로 삼은 유세 활동은 각 당의 정책 방향과 후보자의 자질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상대 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인 만큼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선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행사잖아요. 유권자이신 분들 다들 각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후보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피 튀기는 싸움이 펼쳐지네요. 어떤 당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고 조금 더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옥천에서도 후보들의 유세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른 모습이네요. 희망약국 사거리에서 펼쳐진 이번 유세는 단순한 정치 행사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모두 자신들의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를 강하게 어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공약과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대선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옥천의 미래가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사 선정이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확실히 두 번째라서 그런지 첫 번째보다 긴장도 덜하고 더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많이 떨렸는데 두 번째 녹음인 오늘은 확실히 마음이 많이 편해져서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녹음하면서 더 즐겁고 재밌게 청취자분들과 소통해 나갈 테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이어서 들려줄 2부와 3부의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어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have a little dream, a melody so sweet. In the morning light, every time
Just be who you want to be. Oh, I'm a little dreamer, fairy tale with joy in my heart. I'll find my way, I have to say, the way shines so bright. Oh, I'm a little dreamer, fairy tale with joy in my heart. I am free. No matter where I go, I always keep going after my heart. I have a little wish to share with the world. No one can bring you down, let you down, love the way you are. I've never thought I could give up on my dream, so you can bring me down, bring me down. I am not afraid. Even if I'm afraid sometimes, lead me to the way. When you feel loneliness, I will embrace you in my arms. Oh, I'm a little dreamer, fairy tale with joy in my heart. I find my way, I have to say, the world shines so bright. I'm a little dreamer, fairy tale with joy in my heart. I am free. No matter where I go, I always keep going after my heart.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OBN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104.9MHz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 번째 코너를 맡은 어비스 방송부의 자은, 형주, 혜준입니다. 여러분 1부 잘 듣고 오셨나요? 1부에 이어 즐거운 텐션으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첫 번째 양수철 김기현 기자님의 더불어민주당 압도적 정권교체 vs 국민의힘 민주당 독주 저지, 두 번째 김기현 기자님의 교육복지 담지 못한 교육경비, 자체 사업 발굴 없인 빚좋은 개살구, 세 번째 김현견 기자님의 끼와 열정이 넘쳤던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 라는 새 기사를 읽었고, 김기현 기자님의 화천군 돌봄부터 대학까지 지자체가 책임, 돌봄 해소로 출생, 경제활동을 베스트 기사로 선정했습니다. 옥천군은 2022년부터 교육지원 투자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10억 원에서 16억 원의 교육 경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교육 경비가 방과후 사업 등 단순 지원의 형태로만 사용되고 있고, 교육 경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역에서 교육이 중요한 의미인 만큼 교육 경비를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옥천군이 올해 측정한 12억 원의 교육 경비 사업 계획서에는 진로 진학 운영 지원, 해외 문화 탐방, 정지용 학교 대응 투자, 학력 향상 지원, 방과후 학교 지원, 체육 인재 육성, OK 현장 체험 학습, 작은 학교 특화 사업이라는 분야가 담겨 있는데요. 황규철 군수가 취임 1주년 당시 교육 경비를 예산만 주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발굴을 통해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교육청 지원 사업과 차별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교육 관계자 A씨는 방과후 교육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며 소멸 위기인 학교의 정주 여건, 교통, 주거 등의
지원하거나 농촌 유학, 연구학교 공동 운영 등 학교와 지역의 발전을 함께 이끄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10억 원에서 1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잘 쓰인다면 지역 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단순한 체험이나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구성했다니 아쉽네요. 이런 비판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교육 경비 활용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옥천군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교육경비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도 많이 되는데요. 기사를 보니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사에는 옥천만의 교육 경비 활용 계획을 세우기 위해 참고할 만한 선진 사례도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은 인구 규모가 옥천의 절반인 2만 3천여 명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17번째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교육 정책의 전체 예산의 5%인 25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문화교육 키즈 아카데미, 전국 최초 자치단체가 만든 저학년 무료 돌봄 시설, 학생 셔틀버스, 중고등학생 무료 택시 등을 운영하고 화천에 3년 이상 거주 자녀에 대해서는 국립, 사립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타향살이 50만 원 지원에 투자합니다. 또한 2022년에 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저학년 무료 돌봄의 경우 2019년 생활 SOC 사업으로 공간 전체를 돌봄 시설로 조정했고 올해는 면 단위 지역으로 돌봄 공간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천군에 긍정적 효과도 발생했다고요? 네, 아주 놀라운 성과인데요. 이런 과감한 투자로 화천군의 2024년 출생률이 1.15명, 전국 지자체 중에서 3위에 달했고요. 2020년 59.7%였던 여성 경제활동 수치가 지난해 71.7%로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옥천군을 비롯해 옥천교육지원청 등도 이런 의견에 공감하며 지역 상황을 고려한 정책 발굴을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옥천군 행복교육과 곽명영 과장님은 교육경비 활용계획 사업 발굴을 위해 6월부터 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만큼 이런 논의에 저희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가 쏙쏙 되는 기사 소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를 베스트 기사로 선정한 이유도 들어봐야겠죠? 이 기사를 베스트 기사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이 기사에서 화천군의 교육 경비 사용 사례 사진이 담겨 있는데요. 주민들의 편의를 높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진을 통해 교육 경비가 잘 활용된 사례를 보다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교육 경비가 무엇인지, 교육 경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옥천군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의 사례까지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예산과 퍼센테이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드러내 기사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에 나타내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를 시작하기 전 짧게 성과에 대해 정리해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옥천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예산을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옥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기사에서 선진 사례로 든 화천군의 실행력과 계획력은 옥천군에서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옥천 국민들이 조금 더 옥천에서 사는 삶의 편안함을 느껴야 최고의 발굴인 것 같습니다. 옥천군이 예산만 지정해주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복지를 계획할 수 있는 군으로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교육 경비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네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복지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화천군처럼 구체적인 실행력과 체계적인 계획, 아래 움직이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정책이며 옥천군 역시 단순한 지원을 넘어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커졌으면 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자은 씨가 선정한 기사를 보고 교육경비 활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있는 화천군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는데요. 옥천도 이처럼 지역 발전을 위해 화천군처럼 여러 계획을 세우고 실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형주 씨는 어떤 기사를 골랐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먼저 양유경 기자님의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 세우고 여러 시설 통합관리 체계 마련해야. 두 번째, 유일아 기자님의 옥천군립박물관 우여곡절 끝에 2027년 개관 목표로 건립 본격화. 세 번째, 김현경 기자님의 옥천 도민체전 금 7개, 은 1, 동 3개 수확. 첫 종식 종목 풋살 우승, 골프 개인 단체 모두 우승 이라는 세 기사를 읽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저는 유일아 기자님의 옥천군립박물관 우여곡절 끝에 2027년 개관 목표로 건립 본격화라는 기사를 베스트 기사로 선택했습니다.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기사는 우리 지역 옥천이 지역문화유산의 전시와 보존을 위해 추진 중인 옥천국립박물관 건립이 본격화되었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박물관은 그동안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긍정적인 평가와 여러 가지의 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이 박물관은 2019년 옥천군이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회 추경안에 포함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당시에 옥천군 이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타당성 평가, 투자 심사 등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설계 일부를 변경해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난관이 있었는데요. 2025년이 된 지금 본격적으로 박물관을 개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물관은 옥천의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교육 기능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옥천군은 2026년 말까지 건립을 완료하고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와, 옥천국립박물관 건립이 된다고요? 복합문화공간도 설계되었다고 했는데 복합문화공간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설계되고 있나요? 1층에는 교육체험실, 카페 등이 마련됐고 2층에는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이 포함되었습니다. 박물관 야외에도 전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계획입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가 마련된다면 저도 가보고 싶을 것 같네요. 옥천국립박물관은 언제쯤 개관 예정인가요? 어떻게 꾸며질지 궁금해서 빨리 개관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옥천군은 2027년 말까지 박물관을 개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은 도지정 문화유산간 거리 문제로 충청북도의 현상평가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옥천군은 9월까지는 기본 및 설계 용역을 완수해 10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형주 씨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먼저 우리 옥천 지역 문화유산의 전시 및 보존에 대한 기사로 우리 지역 옥천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통해 여러 난관들을 거쳐 2027년에 박물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특정 인물의 인터뷰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인물들을 취재한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 군림박물관의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으며 총 사업비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여 균특, 도비, 군비별로 얼마가량의 사업비가 들어갔는지 분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군 문화관광과 학예사, 책임연구원, 부위원장 등 다양한 인물들을 직접 취재하며 현장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옥천군이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한 건물 하나가 아닌 지역 정체성을 담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행정 절차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노력한 점이 지역사회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 기능까지 겸비한 박물관이 된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주씨가 선정한 기사를 통해서 옥천의 지역 문화유산의 전시와 보존을 위해서 옥천 국립박물관 건립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7년에 개관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과 옥천 국립박물관이 생긴다는 내용에 놀랍고 건립 후에 완전한 옥천 국립박물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형주 씨가 선정한 기사로 인해 옥천 국립박물관이 지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옥천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점이 옥천 신문의 크나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옥천 국립박물관이 완공된다면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기 위해 찾아가 보고 싶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기사는 첫 번째, 양수철, 김현영 기자님의 더불어민주당 압도적 정권교체 vs 국민의힘 민주당 독주 저지. 두 번째, 양수철 기자님의 박덕흠 의원 페이스북 통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사각을 게재. 세 번째, 유일아 기자님의 옥천 국립박물관 우여곡절 끝에 2027년 개관 목표로 건립 본격화 중에서 양수철 기자님의 박덕흠 의원 페이스북 통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서각을 게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기사 내용은 박덕흠 의원은 오후 6시 당원들의 전화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글에는 박덕흠 의원을 비롯한 친윤 지도부를 비판하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또한 여파는 중앙을 넘어 지역 선거운동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 준비도 제대로 되지 못한 모습이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박덕흠 의원을 비롯한 친윤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으며 한 주민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박덕흠 의원의 책임이 크다며 박덕흠 의원이 지도부와 함께 다니는 모습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선정할 때 첫 번째, 국회의원인 박덕흠 의원은 우리 옥천과 관련 있으시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제목에 박덕흠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글을 올렸다는 내용을 잘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박덕흠 의원의 사진으로 자료 사진을 잘 활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박덕흠 의원의 잘못된 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들의 인터뷰로 현장 취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박덕흠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글을 올린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옥천에 계신 박덕흠 의원께서 잘못한 점을 알게 되었고 사과글을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것도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한 박덕흠 의원을 선대위 조직총괄본 부방에 임명하는 등 친윤 인사 중심으로 선대위를 인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충분히 비판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행동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뽑은 대표라 생각합니다. 이런 대표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이 좋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라는 점이 옥천 군민으로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공감이 갔습니다. 정치적 책임감과 시민들과의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주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2부의 끝에 다 달았는데요. 1회차보다는 다들 더 적응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볼빨간 사춘기에 빈칸을 채워주시오 들려드리며 2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부도 기대해주세요. 숨을 하고 참게 돼 네가 다가올 때 말야 심장이 훅 내려앉게 돼 눈이 마주칠 때 말야 얼마 건너오지 않았던 내 사랑 노래가 이제야 주인을 찾은 느낌이야 그래 네 노래야 심정이 고장 났나
좋아하는 건 말야. 얼마가 나오지 않았던 내 사랑 노래가 이제야 확신이 드는 느낌이야. 이건 네 노래야. 심장이 고장난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이건 문제야. 내 가사도 이상하게 흘러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너 네 맘이 필요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인간을 채워주시오. 그래 네 맘을 표현해. So what you really gonna say.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 사랑을 채워주시오. Yeah, 가장 어울리는 정답을 찾아 너와 내 빈칸을 채우고 싶어. 그래 너 가장 설레는 말 찾은 것 같아. 네 맘이 필요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빈칸을 채워주시오. 네, 여러분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OBN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104.9MHz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어비스의 지민, 현우, 혜원. 채윤입니다. 다들 토크 2 잘 듣고 오셨나요? 토크 2에 이어서 저희 3부에서도 2주의 신문기사 선정을 해볼 건데요. 다들 어떤 기사를 선정해 주셨는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양유경 기자님의 건물은 다 지었는데 활성화 대책 안 보이는 다가치동센터, 김기현 기자님의 교육복지 담지 못한 교육경비, 자체사업 발굴 없인 빛 좋은 개살구, 유일아 기자님의 옥천군림박물관 우여곡절 끝에 2027년 개관 목표로 건립 본격화 기사 중 유일아 기자님의 옥천군림박물관 우여곡절 끝에 2027년 개관 목표로 건립 본격화 기사를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에 시작한 박물관 건립에 대한 논의가 2025년이 되어서야 본격화된 것인데요. 옥천군은 2027년 말까지 박물관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도지정 문화유산인 옥주사마소와 박물관의 거리 문제로 충청북도의 현상 변경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실시 설계 용역도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옥천군 문화관광과 강병숙 학예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상 변경 허가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옥천군은 9월까지 기본 및 설계 용역을 완수해 10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들어서기까지 과정이 참 험난하네요. 박물관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될 예정인가요? 네, 옥천군이 공개한 상설 전시 계획안에 따르면 금강변, 옛 사람의 터전, 기름진 땅, 옥주의 자치, 항일 독립운동의 가치, 물에 잠긴 고향 등 9개의 코너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옥천 향토 전시관 전시에서 보기 어려웠던 옥천의 구석기 시대, 관성성 전투, 동학농민혁명, 대청댐 수몰의 역사 등을 담긴다는 의지가 엿보인답니다. 옥천 박물관 건립 유물조사 전수조사 용역 최종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옥천 안팎의 유물이 9,764점 확인되었다는데 박물관 전시 성격을 결정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한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박물관 건립에 참여하는 추진위원들은 2027년 말 개관이 예정된 박물관의 전시 공간 확대 등 내실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얼른 옥천군립박물관이 개관이 돼서 옥천의 역사와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채연 씨는 왜 이 기사를 베스트 기사로 골랐나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이 기사는 박물관이 옥천의 화계리에 설립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전시 주제가 선사시대부터 항일운동, 대청댐 수물까지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어 옥천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은 옥천군립박물관 2027년 말 개관 목표로 정보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 내의 사진이 본문 내용과 잘 어울리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 읽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고, 또한 사진 속 인물들의 정보가 기사 마지막 부분에 진한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 눈에 띄었고 인물 중심의 관심도 유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기사 지역 주민들이 전시공간 확대, 지역 인물 소개, 생활사 중심 전시 등 박물관 내실화 요구를 언급하여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사에는 총 사업비 309억 원, 확인된 유물 수량 9,764점 등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옥천에 박물관이 생기면 꼭 가서 구경해보고 싶고, 잘 만들어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옥천 박물관에 많이 구경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우리 옥천의 역사를 여러 지역으로 알릴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니 정말 감격스럽네요. 저는 옥천군립박물관의 존재감조차 못 느꼈는데 2027년에 박물관이 개관한다면 저도 꼭 한번 가고 싶네요. 다음은 제가 고른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유경 기자님의 옥천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입주민, 이웃주민 화합의 장 열어라는 기사, 김현영 기자님의 끼와 열정이 넘쳤던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라는 기사와 유일아 기자님의 장야리 10년 수건 공영주차장 마침내 첫 삽 뜬다라는 기사 중 김현영 기자님의 끼와 열정이 넘쳤던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 기사를 골랐습니다. 제가 고른 기사는 5월 13일에 옥천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5회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에 가본 적 있나요? 옥천군에서 열리는 이 한마음 예술제에는 이번에 80여 명의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였고 국악, 무용, 연애, 음악, 연극, 문학, 미술 등 7개 분야의 경연이 펼쳐졌다고 해요. 안내중학교의 사물놀이로 시작해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다양한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청산고등학교 3학년 조성찬 학생은 사물놀이로 우리 전통 문화를 알렸고, 옥천여중 3학년 박은성 학생은 K-팝을 국악 버전으로 편곡해 무용 공연을 선보였어요. 옥천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플릭은 우드키드의 아이언이라는 곡에 맞춰 파워풀한 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본선 진출을 위한 지역 예선으로 각 분야의 1위 팀은 오는 28일 청주에서 열리는 본선에 출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음 예술제에 옥천고 학생들도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술제들이 많이 생겨 학생들의 끼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지민이는 이 기사를 왜 골랐나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이 기사는 옥천 지역 청소년들의 참가한 예술 경연 행사를 다루고 있어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문화, 진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옥천 청소년들의 활동과 성장은 우리의 공동체 미래와도 직결되므로 옥천 주민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끼와 열정이 넘쳤던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라는 제목은 행사 분위기와 참여자들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어 흥미와 감동을 함께 주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수상자 명단, 학교명, 분야, 참가 인원 등 구체적인 수치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기사의 사실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 다양한 예술 분야별 수상 정보도 독자들에게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역 신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데요. 1위 한마음상 수상자부터 성취상, 보람상, 창의상 수상자까지 최대한 많은 지역 청소년들의 이름을 기사에 담아 누가 수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 팀 권현우 씨도 사진 부분에서 한마음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지역 구성원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어서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사의 흐름이 명확하고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생생함을 잘 전달하여 수상 결과와 본선 진출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관심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 분야에 참여하여 자신만의 끼를 뽐냈다는 게 멋지다고 느껴졌고, 사물놀이부터 케이팝, 무용, 댄스까지 무대가 정말 다채로웠던 것 같고, 특히 전통과 현대를 섞은 무대들이 인상 깊었어요. 박은성 학생이 케이팝을 국악 버전으로 바꿔서 무용을 했다는 부분은 진짜 창의적이라고 느꼈고, 플릭 동아리의 댄스 퍼포먼스는 상상만 해도 박수 치고 싶네요. 직접 무대를 본 건 아니지만 기사만 봐도 열정 넘치는 공연이었는지 느껴졌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선 진출하는 친구들도 다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끼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대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우 씨, 사진 분야에서 수상했던데 어떤 사진으로 수상하셨는지 궁금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사진 부분에서 한마음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기숙사의 소소한 일상과 그 안에서 담긴 따뜻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냈는데, 그런 평범한 장면들이 많은 분들께 공감으로 다가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옥천에서 청소년들이 끼를 부릴 수 있는 예술제가 열렸다니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는 혜원이가 선정한 기사를 들어볼까요? 저는 김기현 기자님의 교육복지 담지 못한 교육경비, 자체사업 발굴 없인 빛 좋은 개살구라는 기사와 양수철 김현영 기자님의 대선 막 올랐다 유세전 시작라는 기사, 유일아 기자님의 옥천군립박물관 우여곡절 끝에 2027년 개관 목표로 건립 목격화라는 기사들 중 유일아 기자님의 옥천군립박물관 우여곡절 끝에 2027년 개관 목표로 건립 복격화라는 기사를 베스트 기사로 선정했습니다. 채윤 씨와 같은 내용의 기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 기사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른 기사 중 교육복지 담지 못한 교육경비, 자체사업 발굴 없인 빛 좋은 개살구라는 기사는 교육지원 투자로 지역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 옥천군이 매년 사용하는 10억 원에서 16억 원의 예산이 방과후 사업 등 단순 지원으로만 이루어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는 우리보다 작은 화천군이 교육경비 예산을 잘 활용해 변화를 일으킨 내용까지 담겨 있어서 눈에 띄는 기사입니다. 대선 막 올랐다, 유세전 시작이라는 기사는 대통령 선거 상황의 유세전을 담고 있는데요. 압도적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독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옥천에서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 기사로 선정한 옥천군립박물관 우여곡절 끝에 2027년 개관 목표로 건립 목격화라는 기사는 지역 문화유산의 전시와 보존을 위해 2027년 개관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천군립박물관이 개관까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짚고 전시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 공간 확대, 생활사 중심 전시, 인물 소개 공간 강화, 재방문 유도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앞으로 가져가야 할 과제를 집어내고 있는 기사입니다. 과감을 들여서 우리 옥천의 역사를 알리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옥천의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네요. 혜원이는 이 기사를 고른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건립될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기사이기 때문에 옥천과 연관성이 깊다고 느꼈어요. 또 우여곡절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해서 독자들의 호기심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고, 기사를 읽다 보면 옥천군립박물관이 왜 그동안 건립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건립될 박물관의 규모를 제시해서 독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이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인터뷰를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베스트 기사로 선정했습니다. 기사를 읽고 난 뒤에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는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옥천의 구석기부터 근현대사까지 폭넓은 지역사를 담으려 하는 전시 기획에서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간직하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상 변경 허가와 같이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서 실제 개관까지는 꾸준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옥천 국립박물관이 드디어 본격 추진되었다는 소식이 반가웠어요. 오랜 시간 준비해온 만큼 옥천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주는 공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니 지역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랑 같은 기사를 뽑았는데요. 혜원 씨와 제가 통하는 면이 있군요. 다음으로는 현우가 고른 기사를 들어볼까요? 저의 선정 기사는 양수철, 김현경 기자님의 대선막 올랐다 유세전 시작, 김혜영 기자님의 끼와 열정 넘쳤던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 그리고 양수철 기자님의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초유의 대선 후보 강직 교체 시도 무산, 박덕흠 의원 포함 친윤 지도부 책임론 중 양수철 기자님의 기사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초유의 대선 후보 강직 교체 시도 무산, 박덕흠 의원 포함 친윤 지도부 책임론을 선정하였습니다. 좀 어려운 기사를 고르셨군요.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 기사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지역 동남부 사군 국회의원인 박덕흠 의원을 포함한 친윤 지도부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을 거쳐 대통령 선거 후보가 선정되었으나 본인 당의 대선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며 유례없는 단일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친윤 지도부는 당권 강화를 목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배제하고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를 시도했다가 당원들의 반발로 계획이 무산되면서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을 벌이자 국민의힘은 5월 9일 밤늦게 갑작스럽게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보 교체를 포함한 모든 결정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10일 오전 0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와 선관위를 통해 동시에 소집해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을 했고, 이후 새벽 3시, 4시 단 1시간 동안 후보자가 등록 공고를 내 한덕수 후보가 유일하게 대선 후보를 등록하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우세를 보이며 다시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언 책임을 통과한다며 사과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권 욕심에 따른 무리한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첫날에는 선거운동복 유세 촬영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드러냈고 지역선대위 구성도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박덕흠 의원을 비롯한 친윤 지도부의 당내 입지가 크게 흔들렸고 대선 이후 당권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역 당원들과 주민들까지도 박덕흠 의원의 행보를 비판하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듣고 나니 정당 내부의 권력 다툼과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가 얼마나 큰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정치적 계산만 앞세운 시도가 결국 당내 분열과 지도부 신뢰 추락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 참여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현우 씨는 왜 이 기사를 골랐나요?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먼저 현재 뜨거운 감자인 대선 내용과 그 내용에서 현재 옥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덕흠 의원의 내용이고,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 만큼 누가 뽑히냐에 따라 우리 국민의 선거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우리 지역 옥천과의 연관성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 당이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사진자료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였으며 각 측의 사진을 모두 제시하여 공정성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목 내용이 잘 요약하고 있으며 독자의 시선을 끌어 흥미를 유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양 당의 의견을 모두 제시하고 각 측의 입장을 나란히 인용함으로써 다양한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였고 중립성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기는 했으나 아직 선거운동 과열이 진행 중인 만큼 적절히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독자에게 한번 생각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꽃이 선거라고 하죠. 선거가 절차를 잘 지키고 신뢰할 수 있게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번 기사를 읽고 현우 씨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저는 이번 기사를 읽고 정치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느꼈습니다. 정당의 중심에서 공정성과 민주주의적 절차를 지켜야 할 지도부가 당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밤중에 후보를 강제로 교체했다는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공식적 절차 없이 비대위에서 전권을 위임하고 새벽에 후보 등록을 진행한 방식은 일반 국민들뿐 아니라 지지자들에게도 정치 쿠데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다시 한번 실망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이제는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어서 빨리 국가가 안정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당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잘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느껴진 기사였습니다. 다들 아주 멋진 기사들을 잘 선정해 준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OBS 라디오 2회 이주의 기자님을 발표할 시간이죠. 이번엔 어떤 분들이 표를 받았나요? 어비스가 선정한 올해 두 번째 이주의 기사상은 축하드립니다. 김기현 기자님 2표, 양수철 기자님 3표, 양유교 기자님 1표, 김현영 기자님 2표, 유일하 기자님 4표로 유일하 기자님이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어비스의 두 번째 라디오 잘 들으셨나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녹음을 했었어서 그런지 틀린 것도 줄고 말의 빠르기도 적당해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으니 앞으로 더 좋은 라디오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어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네. 뺨을 메만지는 바람, 한숨만은 깊어져만 가고, 저 멀리서 핑 도는 눈물 이름을 붙여준 내일, 포개어지는 미래 빛라인. 전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이어져 가서는 닿기를. 전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이어져 가서는 전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한